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이제 제목으로 2008년, 2007년이죠. 2007년입니다. 2008년은 이미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 전에 2007년도, 2006년도 뭐 이럴 때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만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악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쯤 또 이런 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주말은 아니죠. 월요일 날 나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뉴스인데요. 미국의 월세가 이제 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내리막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 물가 상승 때문에 좀 어려웠던 이 증시에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금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 장기적인 호재가 될 수는 없다.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미국이 떨어진다라면 역시 미국에는 결국에는 또 예전과 같았던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물가를 좀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이 임대료, 우리 CPI 지수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임대료가 떨어져 준다라면, 하락해 준다라면 그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의 물가는 한 5월달, 6월달 되면은 다시 또 좀 안정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다. 지금 52개 대도시 월세 중간값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76만 원에서 어, 176만 원으로 떨어졌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략 한 3.5% 정도 하락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요. 그 미국에서 렌트 비용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미국에 나가는 주거 비용이 몇 프로냐를 보게 되면 와, 뉴욕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략 거의 70%예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뭐 쉽게 해서 1,000만 원을 벌면은 700만 원을 주거 비용 내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다. 뉴욕은 참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뉴욕이죠. 자, 이 부분 나오겠습니다. 미국의 임대료와 CPI를 비교한 부분입니다. 자, 요게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미국 CPI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그죠? 임대료가 이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미국의 CPI 지수에서 이 주거비가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쭉 떨어지면서 최근 6개월간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률과 거의 맞먹는 즉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려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시차를 두고 이제 미국의 물가도 분명히 이제 안정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들은 이미 임대료가 빠지고 있었는데도 CPI 지수는 올라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온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5월 달 정도부터는 요게 이제 물가 지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월, 4월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 3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 CPI 지수가 떨어지고 할 때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게 안 좋다는 소리는 뭘 의미하냐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과거 이런 모습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 모습을 왜 보여드리느냐? 주식은 그리고 경제는 과거를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 미국의 30년 모기지급입니다.
7%까지 갔다가요. 최근에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국채 금리에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미국의 평균 집값이에요. 자, 요걸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2022년 3년 들어서면서 미국의 평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요때도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제 요때가 뭡니까? 2007년도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빠지면서 뭐가 왔습니까? 바로 이 서프라임 금융위기가 발생한 거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상당히 좀 비슷한 여기와 좀 상당히 비슷하고 여기와도 상당히 좀 유사한 요때는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오른 폭을 본다라면 굉장히 가파르죠. 그럼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건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입니다.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가 크게 떨어졌던 시점이 코로나 때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2007년경입니다. 2005년 여기죠. 그러니까 2007년, 6년 말 2007년 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렇게 쭉 빠졌죠. 지금 미국의 주택 허가 건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뭐든지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모르는 것보다는 좀 알고 있는 게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예요. 그동안에 이 케이스 실러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가격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의 어떤 모습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과거 2007년과 비교해 본다라면은 뭐 요때도 어때요? 하락하고 있지만 못 느꼈을 때입니다.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데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빠지면서 위기가 발생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경착륙하냐가 문제인데 유일하게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6년 이때와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한 가지만 다른 게 있는데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케이스실 주택가격 지수의 월간 지수입니다. 최근 22년 말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지금 6개월 연속,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케이스실 주택가격 보시게 되면 이게 이 정도 폭으로 빠진 적은 2008년, 2007년 요때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다 조정을 받더라도 계단식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올라가더라도 그죠?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분명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도 그런 하락세가 진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건수입니다. 기존주택이 얼마큼 판매됐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요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오죠. 이 1980년대에 한번 이렇게 충격이 크게 있었어요. 요때가 뭡니까? 바로 미국의 그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그런 시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990년대에 한번 크게 또 한번 조정을 받았고, 요때가 바로 이제 우리 외환위기 발생했었던 그 시점. 그리고 2001년도 쪽에 IT 버블 때는 미국의 판매 건수가 줄질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입니까? 2005년, 6년, 7년, 6년이죠. 요 부분이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있는 거죠. 2006년, 7년경에 판매 건수가 폭락을 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요. 코로나 때 한번 폭락했었죠. 이건 이제 코로나 때니까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없는 지표로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와, 굉장히 빠른 속도의 하락세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반등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도 보시게 되면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지죠. 네, 여기도 보시게 되면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런 거 좀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2007년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 네.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요때죠. 이때가 크게 빠졌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한번 크게 좀 밀렸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미국, 유럽에 이제 재정 위기가 발생했던 시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크게 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빠지는 거 보면은 주택가격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2008년 이후에 최고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주택담보 신청 건수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 담보를 얼마큼 신청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요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청 건수가 많이 빠져 있어요. 이제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입니다. 요거 한번 빠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2007년도 요경에 엄청난 속도로 신규 주택 판매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뭐 서브프라임이니까. 근데 과거에 보시게 되면 1980년대에 한번 역시 있었고 90년대에도 한번 있었고 2000년대에도 한번 있었고 2010년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락세의 폭을 본다라면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때와 상당히 유사한 하락폭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거는 또 미국의 잠정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이 잠정주택 판매 지수라는 것은 계약은 했는데 아직 대금 지불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잠정주택입니다. 자, 근데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은 2007년 때보다 더 큰 하락을 보였어요. 2007년 요때죠. 이때가 이제 2006년 7년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2010년도 서프라임 때 한 번 더 그 재정위기 때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최근에 굉장히 이때보다도 굉장히 큰 폭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요거 좀 보시면 약간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반등하는 이게 약간 좀 부동산의 선행 지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지표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미국 시장이 좀 부동산이 바닥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세를 거스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자, 요게 달라요. 자,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내용이 달라요. 자, 2007년 8년도에는요. 2007년 8년도에는 미국의 주택 재고가 보세요. 엄청 쌓였죠. 엄청 쌓이면서 그게 매물 폭탄으로 나온 것이고 그게 이제 가격 하락의 주범이 된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주택 재고가 지금 물론 최근에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재고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만 본다라면 미국 부동산 시장이 당장의 폭락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까지 늘어난다라면 이 재고까지도 갑자기 뭐 이렇게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빠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한 위기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느냐? 지금 미국의 임대료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죠.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쉽게 해서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는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월세를 받아봐야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1986년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50만 채가 올해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뜩이나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2008년도와 유일하게 다른 점은 재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고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 사항으로 보셨으면 하는 자료 마음에서 준비해 봤고요. 이 지표를 보시고 부동산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라는
이제 판단을 스스로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도마네 TV 한동훈 대표였고요. 이런 내용들 많은 분들께 공유하시면 좋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